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다가도 어젠 제법 쌀쌀하고 모처럼 서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3월은 3월인가 봅니다. 추워도 제법 견딜만 합니다. 비가 눈이 되어 내린 거리에 겨울이 떠나는 마지막 발자국도 찍어보았습니다. 이젠 봄이 오나 봅니다. 이번 3월도 행운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3월 3일 외환시장 이야기의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대단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협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되면서 그나마 미국 경기는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어쨌든 올해 미국은 2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시장을 흔든 한 주였습니다. 4월 초까지 잠시 휴식인가 했었는데 결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3월 4일 시작하겠다. 그리고 유럽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현 10%에 추가 10%를 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 시장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달러는 강세의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화도 역시 엔화의 약세 움직임과 외국인 순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승을 하며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1,420원대까지 하락했던 환율은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가 바닥을 다져주었고 어찌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교과서적인 환율 상승의 그림으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물론 주요인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물량에 의한 달러 매수 움직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국내 증시를 매도하는 것일까요? 28일은 모건 스탠리 지수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1조 원 가까운 금액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반도체 쪽의 부진, 특히 기존의 독보적 강자였던 삼성의 몰락이 작년부터 이어져오는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 움직임의 주요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역시 트럼프 관세에 의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전반적인 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예상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큰 상승으로 마감한 금요일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원에서 30원 사이는 하단, 60원에서 70원 사이는 상단으로 봐야 하나 봅니다. 그럼 지난주의 엔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21일 큰 낙폭에 대한 휴식의 개념으로 월요일 조용히 보낸 엔화는 이후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휘둘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한 주였습니다. 한때 일본은행 관계자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조금은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은 관세 정책의 혼란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이 컸던 탓에 148엔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던 엔화는 주 후반 상승으로 전환, 151엔대에 근접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원화 역시 지난주 엔화의 큰 하락에 대한 밸런싱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지속적인 증시 매도 움직임에 하단은 강하게 지지받았고 결국 상승으로 전환, 1,460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림으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기가 막힌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냉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트럼프의 관세 혼란이 가져올 불안감이 환율을 끌어올린 한 주였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4일 미국의 제조업 생산자 물가지수, 5일 ADP 비농업 취업자 수, 6일 서비스업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7일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발표, 8일 파원 회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이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용지표 역시 소폭 감소 혹은 유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표 발표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 같고 유럽의 금리 결정은 이번에도 0.25%에 인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원로 이사를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연준의 경기 전망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발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라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정도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딱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움직임이라 다른 분석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관세 압박을 하면 환율은 올라가고 연기하거나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나오면 다시 환율은 내려가고 너무도 뻔한 그림입니다. 유럽,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언급한 만큼 상대국들의 대응 역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이 되지만 어찌되었던 불안과 혼란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러오 전쟁의 종전 기대감은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젤렌스키의 사퇴 이후 차기 정권과 협상하겠다는 분위기이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눈치 보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외환시장에서의 러오 전쟁은 이미 종전 분위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이 직접 지원으로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직접적 긴장감 고조가 나온다면 외환시장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캐릭트레이드 자금의 복귀라고 할 수 있겠고 역시 상승 요인의 반대 해석은 환율 하락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6일 유럽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는 달러를 강세로 움직이게 할 것이니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동결한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외국인 순매도 물량이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느냐, 그에 따른 환율 상승의 압박이 계속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3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극적인 협상이나 타협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25% 인상이 시작되어 한바탕 난리가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달 말경인 19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하겠지만 일본은 당국과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옹호 발언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발언들이 나를 아래쪽으로, 즉 강세로 가게 만든다면 우리 원화 시장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일본에서 어떤 언론 플레이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러오 전쟁의 종전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지난 주말의 설전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6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0.25% 인하를 예상하고 이번까지 인하하면 5연속 인하가 됩니다. 과연 물가는 안정적인가?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내려도 될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결국은 경기 불안과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의 압박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최근의 레인지 상단에 접어드는 구간이라 어느 정도의 소폭 상승 이후 다시 하락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화는 148.5엔에서 152.5엔, 원화는 1444원에서 1465원입니다. 오늘은 엔화 차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엔화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가격 움직임의 50%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빨간 선이 50% 선인 150.8엔, 151엔 선입니다. 아래로 38.2% 조금 못 미치는 하락을 한 이후 상승해 5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더 짧은 구간의 되돌림 잡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하단의 초록색 디버전스가 발생해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저항선이 여러 개 보여집니다. 짧게 구분해서 1차 151엔, 2차 151.7엔, 3차 152.5엔 정도에서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예상해봅니다. 엔화가 짧고 좁은 상단의 저항에 막혀 하락한다면 원화 역시 이번 주에는 1460원대 초중반 사이까지의 상승 이후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다시 정리하고 줄이고 해서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시작의 모토가 어려운 외환시장을 쉽게 이야기해보는 것이었는데 점점 산으로 가나 봅니다. 월요일 임시공휴일로 쉬고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한 주가 더 짧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3월 10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